이거는 진짜 여기서밖에 못하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흥분되지 않아요? 저 진짜 이거 계속 타고 폐장할 때까지 계속 입고 싶었어요. 돌고 싶었어요 계속. 저 멀리 에프텔링 입구가 보입니다. 약간 또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에프텔링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 입구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저거는 오감의 집이라고 하는 에프텔링의 입구인데 뒤쪽으로 아마 저 뿔이 5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감의 집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여기 이 입구 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좀 유령의 집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입구도 되게 안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 에프텔링은 유럽 테마파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파크인데요. 무려 오픈한 지 75년이나 된 곳인데 1955년 미국에서 디즈니랜드가 오픈하기도 전에 이미 운영 중이던 역사가 깊은 테마파크입니다. 앞서 방문했던 독일 판타지아랜드와 달리 자연 한가운데에 파크가 있는 느낌인데 유럽의 동화, 신화, 민화를 아우르는 판타지 세계를 테마로 하는 느낌이에요. 이 테마파크의 대표 캐릭터는 바로 궁전에서 일하는 광대 파르도스인데요. 뒤에 또 나올 예정이니까 잘 봐주세요. 오늘 주말인데 사람이 적길 바라면서 하자마자 옆에 사람 진짜 많네. 제가 에프텔링을 좋아했던 이유가 약간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진 게 너무 좋았거든요. 보통 테마파크들은 이렇게 입장하자마자 엄청 건물들이 많고 막 샵 붙어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원래부터 설계 자체를 자연 친화적으로 하려고 시작했던 파크여서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다른 파크와 다르게. 여기 있는 게 바로 광대, 이름은 파르도스예요. 정면에 보이는 게 바로 바론 1898입니다. 약간 경주월드의 드라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짧아요. 짧은데 프리쇼가 있고 테마와 스토리가 잘 돼 있고 탑승한 채로 또 프리쇼를 볼 수 있다는 게 좀 특이한 롤러코스터입니다. 이게 오늘 운이었어요, 계획이. 근데 대기시간 뜨는 거 봐서 되는 것 같아요. 럭키 먹기잖아. 역시 버프님과 함께하면 우리 좋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내양이에요. 와, 오늘 운이었는데 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롤러코스터의 스토리는 꽤 명확한 편인데요. 우리가 광산 열차를 타는 설정입니다. 타기 전에 스토리를 들려주는 프리쇼가 있지만 신기하게도 열차에 탄 채로 프리쇼를 하나 더 보게끔 되어 있죠. 금을 함부로 탐내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울부짖는 유령들이 등장하고 우리의 열차가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서 멈추더니 그 저주 때문인지 낙하게 된다는 스토리죠. 짧긴 한데 스토리와 테마가 훌륭해서 빠져들게 되는 독특한 매력의 롤러코스터입니다. 한 상태에서 프리쇼를 본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여전히 좀 특이한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어트랙션을 탈 건데요. 이게 바로 에프텔링에서도 유명한 롤러코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보트라이드와 롤러코스터와 다크라이드가 합쳐진 형태예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음산하죠?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여기 스테이션이 특이해요. 양쪽에 스테이션이 있고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발합니다. 이 놀이기구는 탐욕의 눈이 먼 한 선장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해도 항해하며 해적질을 하겠다고 선포한 그의 바람대로 그가 몰던 배는 유령선이 되었고 우리가 보트를 타고 그 유령선을 마주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또한 영원히 항해하라는 저주와 함께 우리의 보트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죠. 이 어트랙션과 관련된 양말도 팔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역시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어트랙션 하나하나마다 티셔츠, 후드티 있고요. 이러면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이 아, 희미하게. 이렇게 슉 돌면은 엎어졌다가 또 돌아서 오면은 딱 이렇게. 그 스토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려서 어디 가셨어? 그리고 앞 사람이 너무 세게 해가지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시시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시시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의 볼거리와 스토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테마파크 버프 구독자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어트랙션인데 일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트랙션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길이 좀 짧고 스릴이 좀 약해가지고. 근데 테마와 스토리는 확실히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 판타지아 랜드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결의 꾸밈이거든요. 자, 이번에 탈 거는 여기 정면에 보이는 우든 롤러코스터입니다. 2데이 롤러코스터가 경주하듯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물드래곤, 한쪽은 불드래곤 해가지고 같이 경주하듯이 달리는 우든 롤러코스터거든요. 네, 이렇게 테마 하나하나 큐라인이 정말 잘 돼 있고요. 뭔가 스토리를 설명하는, 테마를 설명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나무조차도 드래곤 머리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고.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물과 불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번엔 불로 한번 가볼게요. 불 쪽으로. 조지와 드래곤이란 제목의 옛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롤러코스터는 우리가 물과 불 드래곤을 각각 무찌르기 위해 질주하게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선 롤러코스터들보다 스토리나 테마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고 누가 더 빨리 질주하나 2데이 롤러코스터가 레이싱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우든 롤러코스터 치고는 과격함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롤러코스터에 비하면은. 그래서 드래곤과 관련된 어트랙션이었다고 출구에 이렇게 드래곤 인형 팔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그리고 드래곤 관련된 이런 옷들도 팝니다. 자, 이번에 탈 거는 바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파이썬은 에프텔링 첫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엄청 특별한 느낌은 없었어요. 게다가 90% 정도 에버랜드 롤링 엑스트레인과 비슷한데 롤링 엑스트레인의 조상 같은 롤러코스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긴 또 뱀을 테마로 한다고 해서 뱀 인형 팔고 출구에서 이렇게 뱀이 그려진 이런 수건인가요? 이런 것도 팝니다. 롤링이랑 그 트랙이 똑같더라고요. 역시 딱 알아차렸군요. 바로. 오. 근데 저는 이런 롤러코스터 별로 안 좋아하네. 이 연식이 느껴지고 어지러워요. 딱히 특색이 없으니까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앞에 너무 테마랑 스토리가 확실한 걸 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또 다 줘야죠. 네. 자, 이번에 탈 거는 보트라이드예요. 특이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스테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보트를 타고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관람하는 놀이기구인데요. 디즈니랜드의 캐리비안의 해적, 롯데월드 신밧드의 모험 같은 느낌인데 스토리가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980년대부터 운영된 놀이기구라서 그런지 옛날 감성이 팍팍 느껴지고 뜬금없이 끝나는 게 특징이죠. 7년 전에도 이 라이드를 탔을 때 왜 뭐 얘기를 하다 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하네요. 네. 기승전결 없는 거 맞죠? 네,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 분위기 풍기는 그런 보트라이드인데 7년 전 저의 기억이 맞았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들어왔더니 오감의 집 근처까지 왔는데 이 근처에 에프텔링 시어터가 있습니다. 여기 엄청 대극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신규 공연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번 4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선보인 신규 공연이 바로 매지컬 루나입니다. 루나라는 이름의 소녀가 주인공인 이 공연은 대사가 거의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스토리만 대강 알면 따라가기 쉬운데요. 루나가 잠든 사이 루나의 침실이 꿈의 세계로 바뀌면서 장난감들이 살아나고 그 장면들이 마술과 어우러지는 공연입니다. 올해 11월 8일까지 공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재밌었어요. 지금 뒤에 베프님들도 너무 재밌게 봤는지 다들 지금 흥분 상태. 완전 매지컬 루나. 완전. 아니 어떻게 순간 이동을 하죠? 우리 먹을들은 이해 못해요. 진짜 그 트릭을 안 해내려고 바로 앞에서 보여가지고 이렇게 막 쳐다봤는데 마술이야 이거는. Blijf ik voor altijd bij elkaar vast aan de bezem met de buurman? 그리고 제가 7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 자리에 봅슬레이 롤러코스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봅슬레이 롤러코스터가 없어지고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타보러 갈게요. 근데 옛날에 봅슬레이 롤러코스터 타고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사라졌네요.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급 생기면 또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맥스하고 모리츠 쪽을 선택할 수 있나 봐요. 이건 독일의 유명한 동화인 막스와 모리츠 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가족형 롤러코스터입니다. 막스와 모리츠란 이름의 두 아이가 7가지 장난을 치는 게 원작 내용이라고 하는데 질주할 때 잘 보면 스테이션에서 두 아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빠르진 않은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서로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애니인지 동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걸 알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제가 너무 타보고 싶었던 거, 이번 에프텔링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걸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제 탈 거는 바로 신규 어트랙션 죽음의 무도입니다. 에프텔링에서 작년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어트랙션이에요. 근데 세계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어트랙션이니까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이거는.
오. 역시 음악과 관련된 어트랙션이어서 그런지 여기 지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와, 분위기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이건 유령의 저택 안으로 들어가 유령들이 연주하는 죽음의 무도 음악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컨셉인데, 태어나서 완전 처음 타보는 너무 독특한 놀이기구라서 소름이 쫙쫙 끼쳤습니다. 언뜻 보면 공포 분위기 속 회전 바구니를 타는 느낌이지만 회전 바구니나 티컵 라이드보다 규모가 훨씬 컸어요. 내가 앉은 자리가 회전하면서 전체 대형 원판도 회전하고, 이게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까지 하면서 전혀 보이지 않던 숨은 공간들이 나타나는데요. 노래랑 움직임이 너무 찰떡이라서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순간에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스포가 될 거라서 말은 할 수 없지만 깜짝 놀랄 만한 구간도 있죠. 이 놀이기구는 하루 종일 타고 있어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같이 간 베프들도 만장일치로 이게 제일 재밌었다고 하네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거 처음 타보니까 신세계, 완전 신세계였어, 완전히. 딱 중간에 고양이가 나오는데 그 고양이 관련된 이렇게 굿즈도 팔고요. 그리고 다 굿즈를 다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너무, 와, 진짜 브랜드화 잘하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라이드를 저 처음 타보고 막 스릴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호러 컨셉에 출발하면서 소름이 온몸에 돋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뭔가 이렇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타보셔야 돼요. 1등, 오늘 1등, 오늘 1등. 처음에는 그 미녀와 야수 그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어머, 잠깐만요. 왜 그래? There is my friend in the camera. Thank you. 그래서요? 그 약간 미녀와 야수 티컵처럼 이렇게 도는 건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엄청난 무언가 다른 것이 더 있었다. 이거 타러 여기 올만하다. 이거는 진짜 여기서밖에 못하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잘 왔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와, 진짜 테마며 적당한 스릴에 적당한 호러에 적당한 재미에 테마는 확실하고요. 보통 유령의 집 공포 체험하면은 놀래키거나 이런 게 전부잖아요, 생각하는 게. 근데 이거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죽음의 무도라는 그 노래를 썼다는 것 자체가 다르고, 그 노래를 어떻게 이거 공포 체험과 어떻게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면 말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말하면 스포가 되고요. 저의 이걸 보고서 찾아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찾아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재미가 반감이 될 겁니다. 절대 찾아보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딱 알면 좋을 수준으로만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놓을 거니까 거기까지만 보세요. 이런 라이드를 여기 먼 네덜란드에, 그것도 도심에 떨어진 곳까지 와가지고 다 탔잖아요. 너무 흥분되지 않아요? 저 진짜 이거 계속 타고 폐장할 때까지 계속 있고 싶었어요. 돌고 싶었어요, 계속. 자, 이번에 탈 거는 심볼리카라고 하는 다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어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뮤직 투어, 히어로 투어, 트레저 투어, 이렇게.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투어를 가고 싶으세요? 보물이죠, 당연히. 보물. 찾아야죠. 음악으로 가고. 음악? 어느 투어 가고 싶어요? 보물이요, 보물. 보물? 전 영웅이요. 영웅?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영어. 영웅? 보물 대표랑 영웅 대표랑 가위바위보 하세요. 제가 선택 못해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대기줄 거의 다 오니까 이렇게 세 가지 투어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약속한 대로 여기 보물을 투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트랙리스 다크라이드, 즉 트랙 없이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타는 놀이기구인데요. 어느 투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게 되는 장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앞서 소개했던 에프텔링의 마스코트이자 왕국의 광대인 파르도스가 우리에게 마법으로 가득 찬 궁전 내부 투어를 시켜준다는 컨셉이죠. 유명한 영화나 애니를 토대로 한 것도 아닌데 하는 내내 몰입이 되도록 신비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 그것도 파크 캐릭터가 나오는 이런 스토리를 개발해서 놀이기구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7년 전에 심볼리카를 탔을 때도 그 스토리나 테마가 좀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IP 없어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그럼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라이드인데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잘 만든 다크라이드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바로 안에 큰 회전목마가 있어요. 이게 에프텔링의 명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옛날 회전목마. 와, 이게 완전 옛날 회전목마예요. 노래도 그렇죠. 진짜 웃기다. 자, 이번에 갈 곳은 바로 에프텔링의 동화의 숲인데요. 에프텔링의 시작이자 에프텔링의 역사, 에프텔링 그 자체로 갈 수 있는데, 이 에프텔링이 처음에 생겼을 때 동화의 숲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안데르센, 그 다음에 그림 형제가 만든 또 여러 가지 동화 작가들이 만든 그런 동화 장면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디즈니에 익숙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동화야 싶을 정도로 조금 괴기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sa실적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유럽 감성인 것 같아요. Blazen jullie ook allemaal mee, kinderen? 이 난쟁이 아저씨 나오는 동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떤 동화가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힌트 조금 주시면 안 돼요? 소리를 잘 들어봐요. 잠난 숲속의 공주. 오, 맞았어요. 오, 진짜요? 안에 공주를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안에 공주도 자고 있는지. 저 기사분이 잠자고 있어요, 저기에. 저기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에프텔링의 명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휴지통입니다.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가까이 대면은 확 빨아들여요. 사람들이 휴지를 버리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빨간 망토가 있습니다. 그때가 할머니 척하고 자고 있어요, 저기. 여러분, 이건 무슨 동화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큰 생선 같은 게 있고 입속에 보시면은 뭔가가 있습니다. 무슨 동화일까요?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 이거는 빨간 구두입니다. 빨간 구두. 당나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옛날 롯데월드 생각나요.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 비슷한 거 있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헉, 진짜 몰라요? 당나귀요? 당나귀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었다는 거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었어. 옛날 롯데월드 2층에 이 당나귀가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비슷한 게. 이게 동전을 넣으면 콜렛이 나갔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구멍으로. 그래서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 옛날 롯데월드 아는 분들만 아는, 기억하는 분들만 추억할 수 있는 그 장치인데. 됐다. 빨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뒤집어줘요. 어디 걸 수도 있다. 터무니없는 운동신경 전혀 없어요. 운동신경이. 동화의 숲에서 유일하게 탈 게 바로 이 백조예요. 동화가 6백조인가? 몰라. 그 제목이 그냥 섹스 소환이야. 오빠들 비하 분명히 그 막내 딸한 거. 전혀 모르는데요, 근데? 거수가 풀려 같아. 책도 처음 들어보는 그건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네. 탈비용 왕자 됐던 거 기억나봐. 오빠들한테 한 번씩 입혀줘서 오빠들이 왕자로 다시 변신하고. 날아갈 거. 마지막에. 모르겠어요. 줘봐 하면서 막. 이런 백조를 타는 겁니다. 타볼까요?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뭐가 있을까요? 뜨개질 장면이 나오네, 저기. 이래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거야. 마법실 같은 거. 정말 이 라이드는 탑승 시간이 뭐 10초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에프텔링의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에프텔링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만 몰라요 지금 이 동화를. 어떻게 된 거지? 난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왜 모르지? 이 동화를? 자, 이번에는 예약되어 있는 어트랙션을 타러 갈 건데요. 에프텔링은 몇 가지 어트랙션들이 버추얼 큐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버추얼 큐를 이용하려면 앱이 있어야 되고 그 어트랙션 근처에 가야지만 예약이 가능해요. 근처에 가서 앱을 열어서 예약을 하면 10시까지 돌아오라고 뜹니다. 그때 가면은 조금 짧은 대기 시간으로 탈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탈 거는 바로 드림 플라이트라고 하는 다크라이드예요. Hello. 이 라이드는 매달려서 타는 다크라이드예요. 그 디즈니의 피터팬 라이드 같은 거예요. 이것도 진짜 신기한 놀이기구인데요. 그냥 앉아서 무언가를 보는 거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요정들의 세계를 보는 거라서 내부 분위기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탄 차량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기도 하며 원형을 그리며 움직이는 코스도 있죠.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놀이기구라서 제가 또 애정하는 다크라이드 중 하나입니다. 역시 에프텔링에서만 탈 수 있는 다크라이드여서 굉장히 독특하고 약간 몽환적이고 재밌습니다. 이것도 꼭 놓치지 말고 에프텔링 오셨으면 무조건 타야 되는 어트랙션 중에 하나예요. 지금 폐장이 25분 남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우리 모두 다 만족한 죽음의 무도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죽음의 무도. 다시 또 탈 만큼 굉장히 인상적인 어트랙션이었습니다. 폐장 직전에 왔더니 대기 시간이 5분이에요. 5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7, 8년 만에 오는 건데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에프텔링은 제가 좋아했던 스타일이 맞고 판타지아 랜드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덜 꾸민 듯 하면서도 힘을 뺐는데 너무 알찬 그런 파크가 아닐까 싶어요. 판타지아 랜드가 좀 풀 메이크업 수준이라면 여기는 약간 좀 은은한 K-뷰티 같은 느낌이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그런 파크고 에프텔링이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었으면 정말 자주 왔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루를 또 보내고 지금은 벨기에 브뤼셀에 왔습니다. 여기서 또 테마파크 다닐 거고 또 이제 시내 투어도 할 건데 이게 벨기에 브뤼셀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오줌 싸개 동상입니다. 매 시즌마다 특별 시즌이 되면은 옷을 갈아입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뭐 산타 복장 입기도 하고 뭐 특정 날에는 뭐 다른 나라 옷을 입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오리지널 버전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오줌 싸개 동상이 너무 유명하니까 오줌 싸개 소녀도 있고 오줌 싸개 개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걸으면서 그 오줌 싸개 시리즈를 다 찾아보는 거를 목표로 해서 다녀볼 예정입니다. 벨기에 브뤼셀까지 와가지고 점심을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태국 쌀국수, 태국 볶음밥까지. 뭐 안 할 수가 없네. 지켜보고 있어. 먹으려는데 여기 보여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걸고 가위바위보 하자는 거죠? 이 사람 이긴 사람. 보낼 걸. 잠깐만요. 뱉어 내 거죠. 벨기에 하면은 사실 유명한 음식이 와플, 초콜릿, 감자튀김 이런 게 유명하거든요. 대표님들 왔으니까 또 맛있는 와플과 감자튀김을 맛보여주고 싶어서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맛집이라고 생각했던 찝어둔 곳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여기 돼 있는 대로 먹어도 되고 자기가 커스텀해서 먹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먹어볼까요? 여기서 5번에 초코 스트로베리도 있어. 그거 아니면 9번도 괜찮아. 아니 딴 거 먹어도 돼요. 딴 거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벌써 두 개를 찍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딴걸 먹어요 저희가? 아니 초코 답정너 아니 초콜릿 이게 과일 올라간 거고 이거는 딸기랑 초콜릿 누텔라 올라간 겁니다. 초콜릿 진짜 맛있어. 딸기. 이렇게 하라고 주변에 시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랑프라스 광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건물을 봐도 크게 막 감동을 받거나 막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테마파크스러운 부분만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은 왠지 호러 어트랙션이 있을 것 같은 건물이고 이런 데는 뭐 대단한 다크라이드가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상상을 하면서 늘 여행을 합니다. 거리가 너무 한적하고 좋아요. 유럽 거리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랜만에 테마파크를 벗어나서 이렇게 여유롭게 걸으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 그동안 여행하면서 테마파크만 가는 여행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가끔은 이런 여행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유튜브 시작하면서 오히려 테마파크 여행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오줌 싸개 개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별거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 왔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건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오줌 싸개 시리즈거든요. 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소년 소녀처럼 이제 남은 거는 오줌 싸개 소녀예요. 여기 보면 오줌 싸개 동상이 있습니다. 소녀예요, 소녀. 근데 원래는 저기 모자 쓴 게 없는데 오늘은 모자 쓴 게 있네요. 오늘 저녁은 조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벨기에 또 유명한 게 바로 홍합찜이에요. 홍합찜집을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남은 일정을 위해서 Burns 2 times more than. There you go. 이게 새우 크로켓이고 이게 시푸드 링기니 파스타, 이게 치즈 홍합이고 이게 고기 스튜예요. 그리고 이게 홍합찜입니다. 저는 이 고기 스튜랑 파스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크로켓이 하나 두 개 남아가지고 두 개 걸고 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럴 줄 알았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결국 오늘 점심 저녁 다 못 먹네요. 가위바위보 못하나 봐요. 치과가 추가해요. 당당하게. 약 올리기 금지. 약 올리기 금지. 그건 안 돼요. 약 올리가 재밌거든요. 저녁 먹고 여기 야경, 그랑프라스 야경을 보려고 왔는데 밤이 되니까 훨씬 더 예뻐요. 내일은 또 다른 파크를 갈 건데 브뤼셀에서 기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왕복 4시간이긴 한데 또 제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 그런 파크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